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뉴스 테마 집중 분석하는 시간으로서요, 5G 세계시장 공략 수혜주, 오늘로서 두 번째 SK텔레콤도 일본에 기술 수출하죠.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뉴스 테마 장비 부품 업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5G에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오이솔루션, 광트렌 15. 그러니까 이게 전기 신호하고 광 신호를 변화를 시켜주는 제조업체죠. 뭐 전 세계 주요 8대 통신 장비 업체에 납품을 하고, 국내에도 이 광트렌 15 1위 업체랍니다. KT에 단독 공급하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유비커스, 다산 넥터스 등에 공급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이노와이어리스 하고 이제 HCT, DTNC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시험 장비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도 이제 광정성 장비 제조 업체죠. 그리고 이제 5G 안테나 특허 기업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안테나도 양산을 시작했다는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KMW, 그죠? 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 생산 및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통신사 부품을 공급적으로 수혜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목이 해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KMW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솔리드도 무선통신 분야의 무선통신 중계기와 유선 전송 장비 제조업체예요. 이 솔리드는 SKT와 5G 중계기를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 해서 SKT 오늘 일본에 기술 수출한 거에 대한 수혜를 솔리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전파 기지국에서 공영 무선 기지국 전문 업체로 지상과 지하철 및 각종 터널 구간의 공영 무선 기지국을 시공, 판매 및 운영하고 보수하죠. 서지 시스템은 뭐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기지국 함체 제조업체. HFR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유무선 통신용 부품, 제품, 장비 개발과 제조업체. NTT 도모코 일본 통신회사입니다. 장비 공급이 가시화됐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 특징주 시간에 한번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 중계기와 기지국 안테나, RF 필터 장비 생산 기업으로서 하웨이 경쟁업체. 그러니까 이건 하웨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키아와 에릭슨이 고객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화웨이가 이제 미국의 제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연장을 했는데 11월 달이죠. 그때 연장을 안 해주면은 오히려 그 상대국인 노키아와 에디슨 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러면은 에이스테크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RFHJ 같은 경우는 조금 추락하겠죠. 그거를 두 개의 관계를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왔던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나중에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아까 우리 제목이 5G 세계시장 공략 아닙니까? 최근에 나왔던 기사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나온 기사예요. 삼성전자에 이어 SK텔레콤도 일본에 5G 기술 수출한다. 지난 4월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5G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5G 통신 장비 수출 계획을 따내는 등 5G가 대일 수출의 새로운 유망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SK텔레콤도 최근 일본 신생 이동 통신사인 라쿤텐의 5G 네트워크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5G 네트워크 설계와 통신 품질의 최적화 솔루션, 안테나, 그리고 무선 주파수 중계 기술 등의 주요 수출 품목인 걸로 알려졌다 그러죠. 이 라쿤텐이요, 5G 인프라 구축에 1946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1,400억을 투자할 걸로 본다라고 나오죠. 거의 수혜를 SK텔레콤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IT 업계 관계자는 이제 NTT, 도코모, 그리고 KDDI, 그리고 소프트뱅크, 라쿤텐 등 일본 4대 통신사가 내년부터 5년간 약 33조 원의 5G에 투자할 방침이어서 국내 5G 기술의 일본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걸로 봤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솔리드하고 이 SK텔레콤하고 5G 중계기 공동 연구 개발에서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고요. 요거는 이제 언제입니까? 1일 날 나왔네요. 5G 부품 장비주 다시 해외말 순풍 분화죠.
5G 이동통신 부품 장비 기업들이 국내에 이어 해외 사업의 확대로 주가 상승 동력을 다시 얻게 될지 주목된다.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통신 이동통신 사업자 KDDI와 오는 2024년까지 2조 3,500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KMW, RFHIC, OE솔루션, RF텍, 에이스테크 등을 꼽았다 그러죠. 내년서부터는 뭐 일본뿐이 아니고 미국에도 크게 진출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뭐 오른쪽에도 있는데 뭐 기사들 큰 흐름으로는 삼성전자가 일본 회사와 이제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수혜주가 이렇게 5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이통사 5G 사전 예약 시 데이터 100기가 제공하면서 고객을 500만 명이 지금 넘어섰다는 얘기죠. 이달 말까지는 지금 사전 예약을 중국이 받고 있어서 아마 다음 달, 내달에 5G 정식 영업이 개시가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죠. 보면은 이제 중국 업체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3대 이동통신사가 향후 3년간 600만 개까지 5G 기지국을 설치할 걸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용화를 개시해도 실제 대규모 투자는 내년과 내후년에 집중될 것으로 하셔서 앞으로 1, 2년은 더 해외 진출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중국뿐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면은 러시아 시장 1위 통신업체 모바일 텔레 시스템즈와 그룹은 KT 본사를 방문해 5G 이동통신 구축 현황 등을 견학한 바 있다. 이 MTS라는 이 통신 회사가요,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벨라루스, 투르크, 매니스탄 등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한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한 대형 통신업자입니다. 이제 그 업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KT 본사에 와서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아마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싱텔, 그리고 도이치텔레콤 등도 SK텔레콤을 찾아 새로운 사업 기획을 모색했다. 그러니까는 크게 뭐 지금 이제 일본하고 두 곳 나왔죠. 이제 중국도 이제 시작하죠. 미국도 시작할 거죠. 또 뭐 러시아도 방문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5G가 세계 최초로 4월 달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주는 데에서 충분히 5G 충분한 실적 호전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은 하나하나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은요. 아까 말한 대로 RFHIC 그리고 HFR 그리고 오늘 SK텔레콤이 일본 진출에 따른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솔리드 이렇게 한 3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RFHIC 지력 관련 트랜지스터 채택 증가로 실적 기대 목표가 상향 메리츠 증권이죠. 이게 지난달 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글로벌 고객사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 전략 변화에 따른 지력 관련 트랜지스터 채택 비중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렇죠?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RFHIC 내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834억, 영업이익은 134% 늘어난 661억을 전망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중국 화웨이와 일본 KDDI 5G 투자는 올해 사업인구부터 시작돼 내년에 지력 관련 트랜지스터 물량이 본격화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거기에 수혜가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된다라는 여기 문제 다음 페이지죠. 그죠? 삼성전자 내년부터 동사 제품 채택 가능성에서 추가 500억에서 1000억. 요 내용은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단순히 이제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미국 제재 대상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제재를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하는 거를 이제 중단하겠다는 게 나오고 있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 부담은 좀 있습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보고 뭐 오전에도 우리가 뉴스 특징주 시간에도 오늘 뭐 말씀을 드렸죠. 한번 RFHIC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낙은 없습니다. 오늘도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뭐 막판에 좀 대밀리긴 해서 뭐 플러스 200원으로 강보합은 끝났지만은
뭐 거래량 별로 이렇게 많은 거래량 아니죠. 전일 거래량이 37만, 38만 주, 오늘 56만 주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50만 주 내달았는데 뭐 56만 주 됐네요. 거래 크게 실려서 부담 없고 단순히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그거는 뭐 시장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4,000원, 5,000원 정도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거래량 증가와 함께를 보면서 44,5천원에서 매도 여부를 결정하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테마라는 것이 많이 형성이 됐었죠. 뭐 수소차도 그랬고 로봇 관련주도 그랬고 뭐 전기차 작년 재작년 그렇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시장이 많이 부각된 때 주가 고점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G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른 것이 뭐 국내 실적 때문이고 뭐 내년부터는 해외 실적 때문에 더 좋아진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선반영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끌고 간다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철저하게 단기간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한 14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나중에 한번 차트 하나씩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근데 그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도 44,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하자. 그때 한번 다시 제가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이제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뭐 항상 말씀드리도 아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뭐 이 방송을 들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HFR 엔티티 도코모 쪽 장비 공급 과시아 하나증권이죠. 이게 이제 20일 날 지난달 20일 날 나온 얘기예요. 그 내용 보면은 이제 엔티티 도모코 쪽으로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게 프론트홀이 이동통신 무선 접선망에서요. 디지털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장치와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 장비로 이 원천 기술을 HFR이 갖고 있다죠. 이 프론트홀을 설치를 하면은 비용 감소뿐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4G보다 때보다도 기지국수가 몇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HFR이 성장이 크게 예상된다라는 말이죠. 특히 이제 5G와 4G 기지국의 호환을 위해서는 기존 4G 네트워크망에도 프론트홀 장비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HFR의 공급 물량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원점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이 이 5G에 적용이 됐을 때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비용 감소라든지 네트워크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통신사들이 이 기술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실적은 좋아진다 해서 HFR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요. 그렇죠? 오늘은 뭐 한 800원 떴네요. 3% 정도 25,700원. 그죠?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그죠?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이 한 59,000주 팔았네요.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이다 아니다는 이제 보면은 크게 주가가 상승할 때 모습을 보면 돼요. 그죠? 최근에 뭐 9월 20날 한 5% 넘게 떨 때도 외국인 기관들이 나눠서 쌍끌이 들어왔죠. 개인들이 71,000주. 개인들이 최근에 크게 산 게 9월 25일 날입니다. 55,000주 샀어요. 그날 주가 900원, 3%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 세력을 안다는 얘기는 그쪽이 샀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만약에 그들이 팔기 시작하기는 조짐이 보이면 우리도 따라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관들이 팔아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리고 추세가 무너진다면 같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FR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 장비 업체, 특히 5G들은 그동안 좀 올라온폭이 크기 때문에 조심은 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해서 HFR, 아까 말씀드린 14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것이 RFHIC하고 이게 HFR 정도 보시는데, 막판에 조금 분봉상입니다. 좀 힘이 없죠. 그 이유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았을 텐데, 뭐 시장이 뭐 장막판에 확 밀리면서
이 HFR도 같이 밀렸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막판에 빠지는 것은 괜찮다. 분명히 그 다음날 시장만 안정되면은 이런 것들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지금 가격 때문에 한 25,000원 초반대 정도 놓고 21선을 손절가로 정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을 해야 되니까. 주식이라는 건 누구도 100% 장담을 못하죠.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아 보이게 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밀린다라면은 손절을 쳐야겠죠. 그래서 HFR 25,000원 내외 매수하고 21선이 얼마입니까? 26,6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21선이 이것도 위에 있네. 아까만 RFHI랑 같네요. 그러면 이걸 이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봐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5,000원 내에 들어가서 이 돌파 여부 한번 보고 오히려 요 날이 언제입니까? 9월 30날이죠. 저가 24,100원. 그러면 한 25,000원 정도에 들어가서 24,100원 깨는 여부를 보고 그때까지는 홀딩을 해도 되지 않나. 예, 오늘 막판에서 조금 비싸게 산다 그러면은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떠서 이런 종목이 뜨면은 이 정도 26,000원 밑에서 사야 되는 거 좀 싸게 사면은 25,000원대 정도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 그쵸? 솔리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은 있는데 글쎄요 이제 세 종목 아무튼 세 종목 놓고 타이밍을 봐야 되고 일단 이 종목이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 9월 4일이네요. 9월 4일하고 5일날 거래가 무지 많이 됐죠. 자, 그러면 이날 누가 사고 올라가고 누가 팔아서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9월 4일 9% 뜰 때 외국인들이 118만 주, 거의 120만 주 샀죠. 근데 그 다음날 샀던 외국인들이 또 거의 대부분이 98만 주를 팔고 개인들이 190만 주를 샀네요. 근데 주가는 상승한 것보다도 덜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매도로 나오면서 다시 원위치로 내려갔죠. 오히려 더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조금 안 좋아졌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모습 개인들이 오히려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3일 연속 사주네요. 지금 당장은 모습이 그렇게 수급상으로만 봐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니다. 한 2, 3일 정도 또 움직임을 보고 그때 가서 솔리드는 판단을 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RFHI라든지 HFR의 두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5G 이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좋은 얘기는 나오지만은 주가가 그동안 상승한 것이 부담됩니다. 가격 리스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들어가서 내가 잘 됐을 때 수익과 만약에 잘못돼서 손실 보는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은 조심은 해야겠죠. 그런 판단이 있으면 철저하게 어차피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있는 테마는 5G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손대지 않을 수는 없고 그냥 어차피 지금 제일 그래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이 종목, 이 테마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 아니다 싶은 치고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실적이 호전되고 해외 진출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아까 말한 대로 두 종목만 집중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뉴스 특징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